내가 계엄령 발동한 이유는 속마음 털어놨다. 예. 제가 핫토픽 1번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만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뭐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이죠. 무슨 30분 정도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각 언론사에서 단독 이래서 본인들이 취재한 거를 내보내는데 그 중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조용히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수처, 법원 등 할 것 없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내 생각엔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다. 자, 내가 2년 반 더 해봐야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곳곳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지금 법원, 공수처 등 할 것 없이 세력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령 발동에 대한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은 거죠.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그전에도 경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좌파 카르텔. 지금 보면은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느냐.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다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왜 했느냐. 서부지방법원에 좌파 판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된 우리법연구회, 거기가 서부지방법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이순영 영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기다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 오동훈,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그 법원장이 정계선 같은 좌파 성향이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게 다 좌파 카르텔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과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실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이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 곳곳에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군에도 있었습니다. 군 안에도. 특전사 사령관,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특전사 사령관이, 현직 사령관이 그 사령관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간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경찰 안에서 민주당하고 내통 의혹 있고 이상식 전직 경찰 간부 내통 의혹 있고 공수처 이렇고 법원 온통 이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다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카드도 들여다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2년 반 더 해봐야 뭐하냐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 계엄령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정말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발언이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를 문제 삼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후속 조치들도 계속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는데 이것은 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고 오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저 위에 있는 편지를 아직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 편지를 제가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천 공수처로 가고 나서 대통령 쪽에서 SNS에 올린 겁니다. SNS에 올렸는데 저 손편지죠. 4장입니다. 4장짜리. 이것을 A4 200자 원고지로 하면은 저 A4 용지에 4장을 쓴 건데 200자 원고지로 하면은 44장 분량입니다. 자, 그 내용이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제 글을 공개를 했는데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 오늘 제가 낮에 소개해드린 그 영상 메시지, 이 영상 메시지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국민께 드리는 걸 저렇게 손편지를 썼는데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새해 초에 올해 초 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직무정지로 관저에 직거하고 있을 때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을 한 건데 이것을 6필 원고 그대로 지금 올린 겁니다. 200자 원고지로는 43회 분량.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죠. 계엄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례 없는, 자,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유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폐악질에 대해서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했다. 그거 안 하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는 이야기죠. 저 편지에서 국회 독재라는 단어, 인민민주주의 독재라는 단어, 이 독재 표현을 11번 썼습니다. 독재라는 표현을. 그리고 계엄원, 계엄 이꼴 내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인해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다. 자, 비상계엄 선포 배경.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그 권한 행사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거부권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는 계엄 선포권입니다. 그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 군의 합참에 계엄과가 있다. 계엄과라는 과 단위의 아예 부서가 있다. 계엄과. 필요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하고 하는. 왜냐하면은 왜 그런 과를 둬서 보직을 하고 월급을 주고 군인들을 운용을 하느냐. 계엄 선포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및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서 입법,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 줄줄이 탄핵했죠.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방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했다. 탄핵, 특검, 수도 없이 남발을 했죠. 그래서 2년 반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가 왔는데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다 수사를 의뢰하고 협력해서 범인을 찾는 그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자,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마치 이 작별을 구하는 그런 손편지 같기도 하지만 저 안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2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거에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이 거기에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방탄 조끼를 같이 입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으켰던 일들. 자, 그런 것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